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용수 최호종입니다. 한국무용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컨템포러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수 김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무용수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레 무용수 강경호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GQ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무용수의 삶과 또 스테이지 파이터 뒷이야기까지 그런 주제로 토크를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무용수에게 중요한 부분도 또 몸 컨디션이잖아요. 다들 자기만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지. 다이어트 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입시 때 어, 했었던 다이어트가 하루 만에 7kg 정도를 뺀 적이 있어서. 하루 만에 7kg.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적으로 불가능한 수치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게 진철 씨 물도 안 마시고 아예 다 수분만 7kg를 전날에 물을 많이 마셨었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코로나 당시에 입시가 껴있었어가지고 많이 조금 준비가 안 됐었던 시기였는데 어쨌든 몸무게를 몇 킬로까지 맞춰 와야 된다, 좀 수행해야 될 게 있어서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안에 한 진짜 7kg는 뺐었던 적이 있습니다. 뻥인 것 같겠지만 진심. 네. 믿습니다. 그 격투기 선수들도 네, 은박지 둘러서 그렇게 막 땀 빼고 막 음, 이런 거 하기도 하니까. 예.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아예 런닝만 계속 뛰고. 저는 최대한 탄수화물을 안 먹고 그리고 그냥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했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운전하다가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정차해놓고 운동하고 다시 운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런 다이어트를 떠나서 좀 자기관리적인 측면에서 저는 일단 과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건강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술을 거의 안 해요. 네, 저는 과식 엄청 좋아하고요. 폭식, 과식을 넘어서 폭식 엄청 많이 하고 정크푸드 이런 거 다 좋아해요. 그래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다이어트는 안 하면 안 되는. 사실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말라 보여도 이제 막 어디 있다거나 혹은 좀 이런 게 굉장히 거슬려서 그게 춤출 때 뭔가 좀 신경 쓰인다거나 이런 걸 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무대에 서기 전에 최소한의 음식으로 좀 최대한의 열량을 낼 수 있는 그런 각자만의 음식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탈나지 않는 음식 혹은 뭐 단 게 조금 많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도넛이라든지 이런 거 먹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전날이랑 당일날 먹는 음식이 다른데 일단 전날에는 많이들 이제 힘내려고 고기 이런 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먹으면은 소화하는 데 힘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소화가 잘 되는 파스타, 탄수화물 위주 그런 거 먹고 그리고 당일날은 에너지 드링크를 꼭 섭취합니다. 보통 힘나는 음식으로 파스타를 먹나요? 소화 잘 되니까 꿀떡꿀떡. 저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탄수화물 무조건 먹고 에너지 드링크 당일날에 무조건 마시고 저는 매운 걸 그 대신 피합니다. 저는 음식을 막 정해서 이걸 먹어야 된다는 없고 그냥 전날까지는 최대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당일날에 뭐든지 그냥 있으면 주워 먹고 탈 나게 생긴 것도 주워 먹고 이래서 탈 자주 납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위해서 평소에 좀 신경 쓰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음식을 막 가려서 먹는 건 아니고 야식과 술은 피하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몸을 쓰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야식과 술만 피해도 솔직히 살은 빠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이어트 할 때는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안 먹던 뭐 샐러드나 그런 것도 먹고 야식은 최대한 피하고 술은 똑같이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랑 비슷한 흐름으로 과식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만 이제 과식을 안 하려고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 밥을 먹고 숟가락을 내려놔요. 그러고 씹어요. 오래 안 씹고 넘기면은 뇌가 인지를 못해서 계속 배가 고파서 계속 먹잖아요.
예, 그걸 좀 방지하고자 통제하기 위한 그런 네, 억지 수단. 저 같은 경우는 작품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조절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캄하게 자기 안으로 침체되어야 하는 작품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을 수도 있고 정말 파워풀하고 진짜 육체적으로 극한까지 막 쏟아내야 하는 작품은 진짜 많이 먹고 임하는 것 같아요. 작품에 따라 저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테파 촬영하면서 가장 좋았던 무대, 그 다음에 가장 아쉬웠던 무대, 이렇게. 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K 컨텐츠 미션의 이제 올드보이 작품이 일단 제가 처음으로 메인 주역이 된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좋았고, 어찌 보면 이제 메인 주역은 리더와 비슷한 거니까 그런 리더십이나 이끌 수 있는 힘이 더 있었다면 더 좋은 작품이 됐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 같아요. 좋았던 거랑 아쉬웠던 게 같은 네. 거네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작품은 제가 디렉팅했던 질주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만족스러운 무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저한테는 준비 기간이 좀 짧아서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제일 만족스러웠던 무대는 이제 파이널 진출자 20명 올라왔을 때 이제 개인 솔로 그 전까지는 조금 경쟁하면서 춤을 췄었는데 내가 진짜 추고 싶었던 춤 그리고 좋아하는 춤을 그때 처음 보여드린 것 같아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 자체와 그 작품을 향하는 그 과정까지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즐겁게 춤췄던 적이 있었나 싶었을 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품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좀 아쉬웠던 작품은 이제 필름 버전의 데빌스완이 저한테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맡았던 역할이 이제 메인 주역의 역할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을 이끌고 리더십 있게 굳건히 그 자리를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이제 부상 때문에 동작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아쉬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아쉬웠던 무대는 메가 크루인 것 같아요. 연습 기간이 굉장히 전 길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길었는데 뭔가 방송에는 되게 빛의 속도로 사라져서 그 연습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의미할 수 없이 그냥 확 사라져 버린 느낌. 그래서 조금 메가가 많이 조명받지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되게 다들 공들여서 하기도 하고 부상자도 있었고 안무자님도 굉장히 심혈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데 빛의 속도로 싹 지나가니까 진짜 보다가 벌떡 일어나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이렇게 했었고 악몽이 제일 저는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졌었는데 그게 왜냐면은 시간이 너무 없었거든요. 혜연 씨가 느꼈던 것처럼. 근데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댄서들이 너무 열심히 잘 해준 거예요. 종철이랑 뭐 혁중이랑 효준이랑 뭐 영웅 씨랑 그 단기간에 와 이걸 내가 지금 좀 이 며칠 만에 이걸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게 뿌듯하고 고마웠던 기억이 좀 많이 남아서 저는 퍼블릭 미션이 가장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객의 반응이 제일 좋았던 무대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지막에는 저희 뉴로플럭스가 좀 좋지 않았나. 동의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냥 뭐 저는 뉴로플럭스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반응도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서 잘 했다. 근데 아까 혜연 씨가 경쟁을 잊고 네. 뭔가 경쟁하는 느낌이 안 들었다라고 느낌이 말해줘서 저도 그 작품 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뭔가 어느샌가 이제 다들 너무 파이널까지 오니까 지쳐가지고 경쟁이 이제 눈앞에 없고 작품에 오히려 좀 더 온전하게 좀 임하는 그런 좋은 순간이 아니었나. 저는 아까랑 똑같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도 오징어 게임이었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작품도 오징어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웃겼던 댓글은 강경호 내가 나을걸. 저도 그거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댓글 저 너무 웃겼어요. 저는 이제 악몽이랑 올드보이가 좀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올드보이에서 좀 재밌게 봤었던 댓글은
양성윤 무용수님이랑 김우관 무용수님이 너무 무섭게 생겨서 내가 불쌍하다 그런 댓글도 봤었고 군만두만 30년 먹은 사람처럼 생겼다고 저는 이제 스테파 막내인데 이제 그런 댓글도 봤었고 저는 파이널 장르별 댄스 필름 찍을 때 네, 호종 대왕으로 했을 때 댓글로 이제 무관왕 보고 싶다. 무관왕이 이제 서면 호종왕 보고 싶다. 호종왕 서면 무관왕 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좀 중재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좀 그때 스토리로 되게 사람들이 재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은 저희 촬영 중에 가장 뭐랄까 이성적이었던 순간 혹은 그 반대로 가장 좀 불타올랐던 순간 저는 가장 이성적이었던 순간은 메가 주역 캐스팅 오디션 중에 죽음에 맞서는 자 솔로를 창작하는 부분이 제일 이성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모든 주역 캐스팅 오디션 보는 분들이 솔로를 이제 몇 시간 만에 짜서 수십 명 앞에서 시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흥분하면 순서를 잊잖아요. 막 화이트아웃 되고. 네. 그래서 메가 미션 때 정말 이성적이려고 노력을 했고 가장 불타올랐던 순간은 네, 악몽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저희 한 런을 5번 돌았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신력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마지막 5번째, 4번째, 5번째는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굉장히 그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서 무대에 올리려고 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무용 댄스 필름 안무가 채택이 됐을 때 그때가 첫 번째 날이었거든요, 촬영. 근데 안무 다 같이 외울 때도 하루 만에 다 했거든요, 같은 날에. 그래서 안무 채택이 됐을 때가 새벽 2시인가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다시 또 이제 다 같이 외우러 내려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정신을 못 차릴 뻔했지만 그냥 네.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끝내지?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임했고 가장 불타올랐던 순간은 올드보이 했을 때가 가장 그 캐릭터에 몰입해서 그런지 끝나니까 진짜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제일 불타올랐었던 적은 악몽 이제 촬영 당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호정이 형 말한 대로 저는 2번째부터 힘들었거든요. 아니 그냥 들어가기 전에 저랑 영웅 형이랑 이미 좀 화로 끌어올린 상태였어요. 내가 진짜 다 부셔야지 이러면서 영웅 형이랑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때가 좀 제일 뜨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드보이 그 안무 채택이 제게 됐을 때 뭔가 형들이 다 다르게 하는데 형들 하는 대로 잘 소화를 해서 제일 좀 이성적으로 내가 원래 이런 동작으로 했었어 이거를 보여주자 내 걸 보여주자 그래서 그때가 좀 제일 이성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가장 이성적이었던 순간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가 가장 이성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불타올랐던 순간은 이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이 속에서 엄청 막 불타올라가지고 말도 막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다 무대는 아니네요. 네. 그럼 스테이지 파이터 내에서 도전 의식을 생기게 하는 댄서나 좀 충격적인 순간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순간은 있었어요. 바로 이제 제 옆에 계신 호종이 형께서 그 뉴로플럭스 그거 이제 자기 안무 창작 짧게 하는 그 구간이 있었는데 그냥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브먼트를 너무 쉽게 잘 구사하셔가지고 뭐 옆에 있어서 막 잘 보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호정이 형 새로운 무대를 볼 때마다 뭔가 그 전을 항상 뛰어넘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속으로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도전 의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 이제 장르별 댄스 필름 메인 주역을 뽑는 그 미션 때 제가 그때 호종이 형이랑 무관이 형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고 2손 2발 닫은 상태였어가지고
그때 뭔가 좀 도전의식이란 도전의식이고 뭔가 아 형들 보고 배우자 했던 마음을 조금 더 크게 얻었던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 춤추는 걸 보면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끌어오르는 그 뭔가 있거든요. 막 되게 좀 심장이 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쟁 심리보다 나도 저런 움직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러한 설렘이 좀 주를 이루는데 그게 되게 강렬했던 순간이 퍼블릭 미션 할 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경호 씨 보면서 아 경호 씨는 발레를 떠나서 춤 자체를 진짜 잘 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혜연 씨도 진짜 몸 컨트롤 너무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약간 좀 경이롭다? 그냥 신기하다 이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철이도 와 어떻게 이 빵이 큰데 굉장히 이 뭔가 근육질의 남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고 유려하게 팔을 라인 쓰지? 나는 수건 돌리기 백날 해도 저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솔로를 보는 그 순간이 굉장히 엄청 설레고 네 저는 그때 진짜 자극 많이 받았어요. 저 그 호정핑의 보석함처럼 각자 이 보석함에 넣고 싶은 댄서가 한 명씩 있을까요? 저는 김현호 무용수님을 제 보석함에 넣고 싶어요. 뭐 저와 친하고 아끼고 싶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둘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을 떠나서 제가 옆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둘 다 고양이 같고 저는 네. 사람이고 오케이. 고양이과 호랑이. 저는 김영웅 무용수. 뭔가 이 이후에도 같이 춤을 추거나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한 명을 뽑아야 된다 하면은 저는 효준이 형을 제 보석함에 뭔가 춤을 잘 추는 것도 잘 추는 건데 같이 있으면은 든든해서 그냥 제 친형 같은 사람이라 제 거를 잘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그냥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울 것도 너무 많고 효준이 형한테 그래서 종철이의 보석함에는 효준이 형을 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무용수라는 직업은 조금 완벽주의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완벽한 신체, 완벽한 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하는 기준이 각자 있을 텐데 각자 생각하는 완벽하다의 정의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해서 그 내린 결론이 완벽할 수는 없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만족스러웠던 무대라도 항상 아쉬움은 남고 완벽함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아직 저도 답을 찾고 있어서 그 완벽해지는 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그 완벽한 신체, 그런 완벽한 몸의 쓰임, 움직임들이 그 완벽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것들이 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어쨌든 지금 무용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완벽함에 도달하려는 그런 의지는 존재하지만 제 약간 성향이나 예술 가치관 자체가 완벽하지 않음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 뭔가 그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용수도 결국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 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결코 완벽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완벽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것 같아서 그 기질 자체가 그 자체로 좀 완벽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까지 댄서들, 무용수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다들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네, 그 평소에 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네. 좋았어요. 평소에는 저희끼리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언제 끝나냐 막 오늘. 확실히 말을 해야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내 입 그렇죠. 밖으로 꺼내야 뭔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팟캐스트를 마치면서 저희 다음 에피소드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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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